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진다. 남편 진상남과 고등학생인 아들 진정환과 살고 있는 45살의 회사원이다. 나는 아들이 둘인데 장남 진지아는 대학 졸업 후 막 취업을 한 상태이다. 둘째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나의 육아전쟁은 이제 한 고비만 남겨둔 셈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과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때 전혀 모르는 한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걸 밝히면서 나한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커서 똑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순순히 불륜은 인정하더니 나한테 사과했다. 다시는 그 여자와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한결같이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떠안은 채 한참을 고민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하긴 둘 다 남자애이고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둘이나 되는 아이를 나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사숙고한 끝에 남편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대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다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건 불가능했다. 비록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건 한 번뿐이었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거나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다. 당신 또 허튼 짓 하러 가는 거 맞지? 라고 내가 말하면 남편은 언제까지 사람을 의심할 셈이야? 완전 의부증이야 너! 라며 넌덜머리를 냈다.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분노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고 혐오감이 가중됐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내 머릿속은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둘째의 전문대학 진학이 결정되고 얼마 후의 일이다. 엄마 생각이 극진하고 침착한 성격의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평생 사춘기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한테 반항적이었다. 원래부터 거칠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회사가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수도 점검을 나왔다고 직원이 찾아왔길래 집 안에 들어오게 했다. 점검은 30분 정도 걸렸고 담당자가 돌아간 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과 둘째가 좀처럼 집에 오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돼서 둘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난데없이 당신 같은 여자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집에서 둘째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둘째는 내가 말을 거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둘째와 나 사이엔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게 됐다. 둘째 때문에 고민이 쌓여가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방에 있는 남편한테서 라인이 왔다. 메시지에는 우리 애자하고 또 여행 가고 싶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순간 구역질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배신 행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다. 나는 곧장 남편 방으로 달려갔고 이게 뭐냐고 묻자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난 사이야 라며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이 남자와는 정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애초에 둘째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해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가정을 파탄내자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은 당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분노했다. 남편은 지칸이하고 두 번 다시 못 봐도 상관없어? 이혼하면 지칸이는 나하고 같이 산다고 할걸?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둘째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나한테 보이는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만약 이혼한다면 둘째와도 멀어질 게 거의 확실해 보였다. 둘째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계속 참고 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둘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기어이 이혼하려고? 엄마 진짜 최악이다 라고 했다. 분류는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아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아이들만 보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방에서 나갈 힘도 없었고 결국 그날은 남편과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음날 나는 큰애를 카페로 불렀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남편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큰애는 와, 아버지 진짜 최악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분노했다. 큰애는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데 이상하다. 지칸이가 원래 엄마를 엄청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거지? 라고 했다. 큰애 말처럼 둘째는 어리광쟁이에 내 껌딱지였었다. 그랬던 아이가 나한테 반항적으로 변한 시점이 사춘기 무렵하고 겹쳤기 때문에 나는 통과 의례처럼 거쳐가는 반항기라고 생각했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더니 자기가 직접 만나서 장남은 이유를 물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큰애와 지난번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큰애가 둘째를 데리고 같이 왔다. 둘째는 딴 데만 쳐다보고 억지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큰애가 뭐해? 얼른 말해! 라고 하자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둘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놨다. 사춘기가 막 시작된 중학교 1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둘째만 따로 불렀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실은 네 엄마가 불륜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더니 불륜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한다. 둘째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는 거였다. 심지어 남편은 둘째와 둘만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내 불륜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치밀하게 둘째한테 자기 말을 믿게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춘기인 애를 세뇌시킬 수가 있어? 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큰애가 우리 셋이 같이 가서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다. 우리 셋은 곧장 남편 회사로 달려갔다. 마침 회사 로비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남편을 발견, 신변을 확보했다. 우리는 남편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각자의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 회사야! 다들 정신이 나갔어? 뭐야? 라며 남편은 당황했다. 둘째가 제일 먼저 왜 거짓말했어?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혐오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죽어도 용서 못해!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고 있었다. 남편은 우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둘째를 달래보려고 등을 토닥였지만 이미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남편을 뿌리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파악했는지 네가 중학교 때 나한테 새 여자가 생겨서 만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들키면 빼박 이혼당할 거고 그럼 양육비니 위자료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칸이 너라도 내 편으로 잡아두면 네 엄마가 절대 이혼 소리를 못할 것 같아서 라고 스스로 인간 말종이란 걸 증명한 꼴이 됐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남편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남편 회사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챙겼고 당분간은 둘째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후 변호사를 써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둘째의 학비를 전액 책임질 것을 약속받았다. 남편은 위자료를 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 마지막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발악을 했지만 그딴 억지가 통할 리 없었고 이혼이 성립됐다.
회사에도 제대로 진상인 게 다 까발려진 남편은 당연히 사내 평판이 실추됐다. 회사에서는 면전에서도 등 뒤에서도 적나라한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인간 쓰레기, 사이코패스 등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차츰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둘째가 전문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녔다. 하지만 둘째가 취업하고 나자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전히 욕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회사에 아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그 후로 전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미 두 아들 모두 다 자립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한편 나는 예전처럼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로 돌아온 둘째와 취직은 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를 돌보면서 같이 있고 싶다는 작은 아들이 말만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두 아들과의 가족애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 세모자 언제까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